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모두들 저녁 잘 드시고 휴식 잘 취하셨나요? 음, 통일한국님, 베라님, 이일님, JH님, 하프치는 다비드님 반갑습니다. 예, 낙타님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벌 맞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여러분들이 친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현세 씨가 그린 만화 중에서 북벌이라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 제목 그 말을 좀 제가 갖다 썼어요. 물론 뭐 그분만 썼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북벌의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북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에게 정말 몹쓸 패악질을 하는 양아치 집단인 중국까지도 포함시켜서 제가 쓴 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잠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었었는데, 예, 그 영상에서 제가 보고 조금 놀랐어요. 어제 제가 방송했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은 트럼프가 트럼프 독트린을 발표한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 우선주의 경제 안보를 담은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만을 최우선한다, 미국을 우선한다라는 건 맞는데, 어떤 세계 경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뭐 경제에 관련 교역이나 이러한 문제를 뭐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이제 그저 기존의 어떤 법칙에서 어, 현재 자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법칙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글로벌화한 이 시대를 역행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독트린에 있어서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선 그동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나 클린턴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동안에 미국이 겪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부시 때도 역시 어느 정도는 그러한 기준은 있었어요. 부시가 이라크전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만방에 과시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때도 이미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스스로도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부시 때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로부터 어, 테러를 당하고 9.11 사태죠. 그것이. 예. 그 일이 일어나는 날, 미국에서는 미국의 위대한 벤처 기업, 위대한 벤처가 맞죠. 위대한 벤처 기업이죠. 예, 중소기업 하나가 쉐일 가스를 최초로 채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한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어떤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전 세계에게 각인되던 그날, 미국에서는 셰일가스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암울한 그런 경제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에서 미국인들이 서서히 셰일가스도 기술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서 이제는 완전히 뭐
유럽의 중동 오일보다도 생산 단가를 중동 애들이 아무리 낮추려고 중동 애들은 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예, 걔네들은 이미 최고의 어떤 그 좋은 조건에서 기름을 그 원유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 노천에서 걷어 올리는 거잖아요. 뭐 낮추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걔네들 자체가 그 가격이지. 다만 덤핑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그 가격을 걔네들이 어떤 가격을 덤핑을 하는 수준에서 미국을 덤핑을 치면서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했어도 미국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계속해서 맞추어 갔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가 그것을 하다 포기를 했잖아요. 원가 이하로 팔다가. 그리고 나서 그러한 어떤 위대한 그 벤처 정신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그런 도전적인 그러한 기업들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그 미국의 어떤 그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인하여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그 예전에 그 수세적인 어떤 그 전략에서 완전히 전 세계에 대한 어떤 미국의 그 입장을 공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선언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트럼프 독트린이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의 그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하는 이 전략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다시 게임에 참여했으며 승리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예. 이 게임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상황이 그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 군축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 미군에 있어서 그 군인의 숫자라든가 어떤 무기에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함정에 있어서 숫자를 감축해 나가고, 이러한 퇴보를 겪었던 게, 퇴행적인 현상을 겪었던 게 오바마 행정부죠. 그것을 박차고 그것을 떨쳐내고 트럼프는 이제는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 모두 그러한 것들을 백지화시키면서 오히려 그 함정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 숫자도 늘리고 이런 것을 확정 짓고 지금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트럼프가 어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미국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지까지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트럼프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북한에 대한 입장이죠. 예. 트럼프가 또 한 말이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 달성과 북한 체제가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누구를 겨냥한 말인가요? 이것은 명백하게 누구에게 지금 한 말인가요? 예, 이것은 중국과 문재인에게 한 이야기죠. 예. 문재인과 중국이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1대1로에 대한 준비를 잘 하라라는 말을 문재인이 지시를 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미쳐 돌아가는 게 맞죠. 세상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언제 해체될지도 모르는 그 떼국놈들에게 기대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신들의 그 정권을 도모한다? 가소롭고 가증스러운 일이죠. 그것에 대한 즉답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 달성과 북한 체제가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대화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대화라는 조건은 제가 어저께 그 읽어드렸던 제 글에서 그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즉각적인 모두가 확인 검증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타협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또한 그 압박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이 그 압박하는 동안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제가 어저께 제 글에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북한을 17번을 거론하면서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 않겠다라고 거의 어떤 그 이를 악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그런 발언을 트럼프가 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과거에 그 북한에게 퍼주면서 핵을 만들지 못하고 핵을 폐기하려고 했던 수단, 그러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면 미국은 끝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 그 경수로 그 클린턴 행정부 때 김영삼 정부와 함께 경수로 그 돈을 퍼주고도 망했잖아요. 안 돼갖고 결국엔 북한이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부시로부터도 그 강경했던 부시 행정부로부터도 부시 행정부도 돈은 줄 거 다 주면서도 결국엔 그 하나도 소득을 얻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그 문구를 발언을 분명히 트럼프가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기관차가 달려가서 기관차가 서로 마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돼지아우님 오셨네. 돼지아우님,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돼지아우님, 축하드려요. 영상도 좋은 영상 잘 봤고요. 가서 추천 누르고 그리고 끝까지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우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정말 이제 이러한 어떤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그러면 그랬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어떠한 불안한 요인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처형은 아닌 것 같고요. 뭐 6계급인가를 강등시켜 갖고 걔가 대장이었나요? 차수였죠? 원수하고 맞나?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대장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6계급을 강등을 시켜갖고 한 중령급으로 강등을 시켰대요. 그래갖고 아주 힘없는 부서의 어떤 말단 부대로 쫓겨냈나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좀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황병서가 그렇게 됐다라는 게 북한이 망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황병서는 일단은 모습을 드러냈으면 망하지 말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였던 인간이 황병서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보다도 더 무서운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인간이
여기서 김정은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하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완전히 독재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 상통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황병서가 지금 제거가 됐더라는 것은 북한의 어떤 권력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황병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고만고만한 놈들이 지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토리 키재 이거 말이 결국에는 계속 나오게 되네.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매듭을 지을게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들끼리의 암투를 마구마구 벌일 거란 말입니다. 그 절대 권력이 사라졌으니까 황병서라는 그 절대 권력이 사라진 어떤 그들의 어떤 세계에서 남은 것들끼리 또 치열하게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북한을 지켜야 될 그 조직이 무너져 가는 거죠. 황병서가 있었던 그러한 걔가 조직 지도부죠. 예, 조직 지도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핵심적인 어떤 우리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보존이 되어 갈 것인가, 뭐 이런 것에 직결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대한민국이 어떤 고통과 혼란은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은 제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러한 일이 닥쳐오고 진행이 돼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그때 가서 예측을 해야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그것은 극복이 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집단이 있죠. 그 집단은 너무나도 응집력이 강하고 너무나도 색채가 뚜렷한 집단입니다. 그 집단의 이름은 다름 아닌 국군이죠.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군부,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은 만약에 미국의 행동을 개시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예방 타격을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 국군은 자동적으로 미국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행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둘 사이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동맹으로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대한민국 군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자동 빵인 거죠.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지금 현 정권들도 어쩔 수 없이 없겠지만 미국과의 어떤 예방 전쟁, 북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 정권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막 꼬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예방전쟁이나 전면적인 북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정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존립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지네요, 사실. 문재인 정권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생각이 맞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된다든가 또는 어떤 그 선거가 있게 된다든가 물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겠죠. 예,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제 머릿속에는 오고 가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께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지금 복잡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방송에서의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나중에 올 수 있는 그런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수습을 해야 될 어떤 집단은 당연히 우파 집단이 되어야 되고 정말 건실하고 그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그러한 집단이 그 대한민국의 혼란과 다가올 미래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세력으로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 예.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잘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기원하고 저도 역시 기도하고 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모든 우파를 통틀어서 그러한 어떤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집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덩어리를 다시 결속을 시켜서 재정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분이 지금 현재 뭐 앞으로 어떠한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검증이 되고 그러한 분이 대한민국을 좀 잘 정비를 하고 결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 세력이 되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잘 해 나가시길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저희들은 기도와 기원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쟁이 시작되면 만약에 북폭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익히 제 방송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가차 없을 거고요. 그 대한민국 내에 어떤 그 북한의 그 현역군들 북한의 어떤 그 우리가 그 테러나 어떤 그 게릴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그 공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만에 하나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은 해야 돼요. 하지만 북한의 그 전면적인 전쟁에 의한 정규군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 걱정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안심을 하셔도 된다. 예, 이러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이 뭐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이 남한을 어떤 잿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핵무기, 기존에 그 개발된 핵무기나 이런 것을 발사한다. 이랬을 때는 그것이 지금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해서 발사할 수 있는 수단도 북한이 지금 있기는 있죠.
화성 13호 같은 것이 그러한 그 계열인데, 그것은 탄두를 그만한 그 탄두를 매달아서 쏠 수 있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1톤 이상이 되는 어떤 그러한 탄두를 발사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재래식 그 미사일이죠.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그 대한민국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하면,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정이에요.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면 그걸로 스커드 계열로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데,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워요. 미사일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여기다가 연료를 주입하는 거예요. 연료를 주입하고 그 액체산소를 주입을 합니다. 액체 연료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입하는 시간이 최소한 아무리 짧아야 4, 50분, 아무리 짧아야 4, 50분이고요. 이렇게 세우는 시간 필요하죠. 이동해서 세우는 시간 필요하죠. 그리고 연료 주입하는 시간 필요하죠. 연료 주입 시간은 아무리 짧아야 4, 50분에서 몇 시간까지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그리고 또 미국은, 정말 그 우리가 경탄에 맞지 않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다 아는 거죠. 대한민국도 알고요.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과정 동안에, 세우는 동안에 대한민국과 미국은 저걸 그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면전의 위협은 그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거 뭐 다 그런 그림입니다. 세워서 발사하죠. 세워서 연료를 주입하고. 그래서 그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현무 2나 현무 3 이런 걸로 킬체인 개념으로서 저것이 발사되기 전에 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한 이야기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요건 현무 3고요. 우리가 그 또 두려워하는 게 장사정포 같은 거, 그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가서 장사정포에 의한 희생이 얼마나 되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여기 요 진지 안에서, 지금 여기 이게 북한의 어떤 갱도진지거든요. 포를 숨겨놓은 이 갱도진지에서 그 레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야포를 끌고 나와야 돼요. 장사정포를 끌고 나오는 거죠. 끌고 나오고 탄약 갖다 놓고 장전하고 그 장약 넣고 이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소요가 돼요.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역시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진지에서 이런 걸 다 꺼내는 모습이 목격이 되면 우리가 먼저 때립니다. 때릴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죠. 정말 다양한 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뭐 대표적인 게 그 우리가 크루즈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요. 현무 계열의 크루즈 미사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휴전선 가까운 데서 타격을 한다라면 그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무기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미사일이 있죠. 예, 이게 스파이크 미사일인데요. 이게 갱도에 숨어있는 장사정포 같은 걸 타격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미사일이거든요. 예, 이런 것으로. 근데 여러분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포가 몇 문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런 거를 그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 애들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야포, 즉 장사정포 같은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뭐 그 방사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그 어이없이 무섭기도 한데, 눈먼 게 날라와서 때려버리면 그걸로 사상자가 생기면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사실 방사포는 너무나도 정밀도가 떨어져요. 예전에 연평도 포격 때도 보면은 양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화면으로 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막 날아가는 게. 근데도 실질적으로 탄착이 돼서 실질적인 피해를 준 건 얼마 안 되잖아요. 응?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전면 전시 타격할 수 있는 야포의 수는, 장사장포의 수량은 실제 동원 가능한 거는요, 정말 많이 쳐줘도, 정말 많이 쳐줘도 500문이 안 돼요. 500문. 500문이 안 돼요. 500문. 500문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500문이 안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깜짝 놀랐다. 북한군 보병들이 몇 명이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듯이 찍어낼 수 있는 우리의 정보력이 있다. 정찰, 감시, 그것을 정보화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저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진지 있잖아요. 갱도진지. 저러한 갱도진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러한 북한이 야포를 숨겨놓은 갱도진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요.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러면 저 갱도진지 하나하나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찍고 있겠습니까? 안 찍고 있겠습니까? 저 갱도진지 하나하나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찍고 있을까요? 안 찍고 있을까요? 땅굴은 여러분, 저는 취급을 안 해요.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조금 제가 답 안 해요. 땅굴을 이야기하는 건 전 좀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군도 그렇고요, 미군도 그렇고요, 저 다 좌표 찍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그거거든요. 기껏해야 500개가 안 되는 야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저것을 갖다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가 있겠냐고요. 예? 그냥 우리가 현무계열, 현무 3 정도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저거 숫자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한 방 터지면 저건 끝이에요. 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쟁을 하려면은 우선 전면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 알 수 있고,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눈과 눈을 감아주던, 아니면 우리가 그냥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공격하는 징후가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도 보인다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다 타격을 해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 도대체 걱정이 무엇이죠,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걱정이 뭐예요? 중국에 대해서 걱정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 난 참 맞아요. 북폭푸가 문제예요. 북폭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서로 수싸움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죠. 실질적으로 저번에 틸러슨이 말한 내용 중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마도
미국이 못 먹는다라면 중국도 못 먹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못 먹는다라면 중국도 못 먹고, 그렇게 된다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된다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일단은 미군이 북폭을 단행해서 어떤 북한에 대해서 그 북폭 후에 사후 어떤 평정 작업을 한다라면은, 저는 일단 진입이 끝난 상태에서는 저는 어, 중국군 짱깨들은 못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저기 미국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합군이 정말 무시무시한 공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미사일과 비행기를 동원해서 북폭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군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살벌하게 막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군을 뒤밀어요? 그러면 폭격이 끝난 걸 멈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군은 작전을 이미 계획을 하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북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지상군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맹군이 연합군이 미국과 한국과 한미 연합군이 이미 북한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쭉 밀고 올라간 상태에서 중국군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겠냐고요. 전쟁 준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해서, 물론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 때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비장의 카드가 있죠. 미국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깝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곧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러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어떠한 모종의 조치죠. 어떠한 모종의 조치가 있겠어요? 신장 위구르에 좀 한번 IS 좀 풀어놓을까? 신장 위구르에 IS 좀 풀어놔 볼까요? 티벳에다가 좀 뭔가 좀 조치를 좀 취해 볼까요? 인도도 심심한데 포함방을 쏘라 그럴까요? 예, 양정숙님 감사합니다. 대만에다 무기 좀 팔아볼까요? 중국은 이를 악물고 악만 쓸 뿐이지 감히 깝치지 못합니다. IS를 미국이 풀어놓는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쪽으로 가는 거를 갖다 방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확전이 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거나, 또는 그 난민에 대한 어떤 계획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요? 그런 것은 뭐 북한을 점령하고 나서 북한 재건 사업이겠죠. 지금 이거 자체가 사실상은 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관리의 위험 때문에 미국이 주저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좋죠. 미국은 그것 자체가 좋은 시나리오예요. 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주체 못할
그 포탄의 재고량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라크전 이후에 최대량이라는데,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때리고 나면은 군수산업 팽팽 들어가죠. 정말 앞으로 1, 20년, 1, 20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논하는 거죠. 예, 쓴 거 다시 생산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2년, 2012년 정도에 그 미국이 그 한창 그 신무기들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뭐 나중에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적당히 제가 하고 나중에 또 한번 그 전쟁에 관련된 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2012년 정도에 미국이 그 상당히 여러 가지의 신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요번에 써먹어야죠. 요번에 써먹을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실 것은 우리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니 우리들이 저희들이란 말씀은 안 된대요. 아 제가 자꾸만 옛날 세대라서 저도 우리들이 어떻게 그 잘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견뎌내고 또 나라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최후 그리고 국가의 중심이자 최후의 어떤 그 수호 세력인 우리 보수 우파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저희가 대한민국의 혼란을 수습할 보수 우파의 중심 세력에게 저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또 어떻게 그 또 일개인으로서는 그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북벌 북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한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이 어떤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전 세계에게 각인되던 그날 미국에서는 셰일가스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울한 그런 그 경제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느낌에서 미국인들이 서서히 셰일가스도 그 기술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서 이제는 완전히 뭐 유럽의 중동 오일보다도 생산 단가를 중동 애들이 아무리 낮추려고 중동 애들은 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예, 걔네들은 이미 최고의 어떤 그 좋은 조건에서 기름을 그 원유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 노천에서 걷어 올리는 거잖아요. 뭐 낮추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걔네들 자체가 그 가격이지. 다만 덤핑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그 가격을 걔네들이 어떤 가격을 덤핑을 하는 수준에서 미국을 덤핑을 치면서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했어도 미국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계속해서 맞추어 갔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가 그것을 하다 포기를 했잖아요. 원가 이하로 팔다가. 그리고 나서 그러한 어떤 위대한 그 벤처 정신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그런 도전적인 그러한 기업들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그 미국의 어떤 그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인하여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그 예전에 그 수세적인 어떤 그 전략에서 완전히 전 세계에 대한 어떤 미국의 그 입장을 공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선언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트럼프 독트린이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의 그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하는 이 전략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다시 게임에 참여했으며 승리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예. 이 게임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상황이 그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 분축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 미군에 있어서 그 군인의 숫자라든가 어떤 무기에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함정에 있어서 숫자를 감축해 나가고, 이러한 퇴보를 겪었던 게, 퇴행적인 현상을 겪었던 게 오바마 행정부죠. 그것을 박차고 그것을 떨쳐내고 트럼프는 이제는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 모두 그러한 것들을 백지화시키면서 오히려 그 함정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 숫자도 늘리고 이런 것을 확정 짓고 지금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트럼프가 어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미국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지까지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트럼프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북한에 대한 입장이죠. 예. 트럼프가 또 한 말이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 달성과 북한 체제가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상황에서 정말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돼지아우님 오셨네. 돼지아우님,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 정말 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돼지아우님, 예, 축하드려요. 영상도 좋은 영상 잘 봤고요. 예, 가서 추천 누르고 그리고 끝까지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우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정말 이제
이러한 어떤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그러면 그랬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어떠한 불안한 요인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그거 처형은 아닌 것 같고요. 뭐 6계급인가를 강등시켜 갖고 뭐 걔가 대장이었나요? 차수였죠? 차수 원수하고 맞나?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대장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6계급을 강등을 시켜갖고 한 중령급으로 강등을 시켰대요. 예, 그래갖고 아주 힘없는 부서에 어떤 말단 부대로 쫓겨냈나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좀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황병서가 그렇게 됐다라는 게 북한이 망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황병서는 일단은 모습을 드러냈으면 망하지 말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였던 인간이 황병서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보다도 더 무서운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인간이 여기서 김정은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하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완전히 독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상통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황병서가 지금 제거가 됐더라는 것은 북한의 어떤 권력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황병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고만고만한 놈들이 지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말이 결국에는 계속 나오게 되네.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매듭을 지을게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들끼리의 암투를 마구마구 벌일 거란 말입니다. 그 절대 권력이 사라졌으니까, 황병서라는 절대 권력이 사라진 어떤 그들의 어떤 세계에서 남은 것들끼리 또 치열하게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북한을 지켜야 될 조직이 무너져 가는 거죠. 황병서가 있었던 그러한 걔가 조직지도 못하게 누구를 겨냥한 말인가요? 이것은 명백하게 누구에게 지금 한 말인가요? 예, 이것은 중국과 문재인에게 한 이야기죠. 예. 문재인과 중국이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1대1로에 대한 준비를 잘 하라라는 말을 문재인이 지시를 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미쳐 돌아가는 게 맞죠. 세상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언제 해체될지도 모르는 떼국놈들에게 기대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신들의 정권을 도모한다? 예, 가소롭고 가증스러운 일이죠. 그것에 대한 즉답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 달성과 북한 체제가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대화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대화라는 조건은 제가 어저께 읽어드렸던 제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즉각적인 모두가 확인 검증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타협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또한 그 압박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이
그 압박하는 동안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제가 어저께 제 글에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북한을 17번을 거론하면서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 않겠다라고 거의 어떤 그 이를 악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그런 발언을 트럼프가 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과거에 그 북한에게 퍼주면서 핵을 만들지 못하고 핵을 폐기하려고 했던 수단, 그러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면 미국은 끝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 그 경수로 그 클린턴 행정부 때 김영삼 정부와 함께 경수로 그 돈을 퍼주고도 망했잖아요. 안 돼갖고 결국엔 북한이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부시로부터도 그 강경했던 부시 행정부로부터도 부시 행정부도 돈은 줄 거 다 주면서도 결국엔 그 하나도 소득을 얻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그 문구를 발언을 분명히 트럼프가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기관차가 달려가서 기관차가 서로 마주치고 있는 상황. 통일한국님, 베라님, 이일님, JH님, 하프치는 다비드님 반갑습니다. 낙타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북벌 맞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여러분들이 친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이현세 씨가 그린 만화 중에서 북벌이라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그 제목 그 말을 좀 제가 갖다 썼어요. 물론 뭐 그분만 썼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북벌의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북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에게 정말 몹쓸 패악질을 하는 양아치 집단인 중국까지도 포함시켜서 제가 쓴 글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잠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보고 조금 놀랐어요. 어제 제가 방송했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은 트럼프가 트럼프 독트린을 발표한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 우선주의 경제 안보를 담은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만을 최우선한다, 미국을 우선한다라는 건 맞는데, 어떤 세계 경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뭐 경제에 관련 교역이나 이러한 문제를 뭐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이제 그저 기존의 어떤 법칙에서 현재 자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법칙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글로벌화한 이 시대를 역행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독트린에 있어서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선
그동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나 클린턴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동안에 미국이 겪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부시 때도 역시 어느 정도는 그러한 기준은 있었어요. 부시가 이라크전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만방에 과시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때도 이미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스스로도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부시 때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9.11 사태죠. 그것이. 예. 그 일이 일어나는 날 미국에서는 미국의 위대한 벤처 기업, 위대한 벤처가 맞죠. 위대한 벤처 기업이죠. 예, 중소기업 하나가 쉐일 가스를 최초로 채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모두들 저녁 잘 드시고 휴식 잘 취하셨나요?